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시청자 아스라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도대체 아스라님은 어느 이야기를 가지고 우리를 또 소름 끼치게 만들까요? 정말 무섭게 만들까요? 바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아스라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아스라님 오늘 해주실 이야기가 어떤 이야기가 될까요? 흥미로운 이야기예요. 흥미롭고 무서운 이야기? 흥미로운 옛날 이야기죠. 오? 옛날 이야기? 네. 시대가 어느 시대길래요? 시대는 이제 90년대인데, 아, 이 90년대에서 더 내려가는 이야기가 또 있어요. 중간에. 오,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한번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 고! 기리십니다. 렛츠 기릿! 이 얘기를 저에게 해주신 분은 저에게 언제나 항상 무서운 얘기보다는 항상 흥미로운 얘기를 많이 해주시던 저희 민속학 교수님이 해주신 얘기예요. 오, 솔직히 이분한테 나오는 무서운 얘기는 별로 없어요. 왜냐하면 대부분 민속학 얘기를 해주시다 보니까 무섭다기보다는 되게 흥미로운 얘기들이 되게 많거든요. 네. 근데 이분이랑 저랑 되게 친해지게 됐던 계기 중 하나가 뭐냐면 이분을 만나고 나서 종종 얼굴을 보면서 그분이 저를 되게 흐뭇하게 보신 게 자의반 타의반이긴 하지만 필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록하는 거. 그걸 보시면서 되게 흐뭇하게 저를 보시더라고요. 항상. 그러면서 조금 저한테 관심을 가지기 시작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그분을 통해서 정말 여러 가지를 많이 들으면서 친해졌던 게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 고향 설화 같은 거.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제가 정을 주고 있던 고향 같은 경우에는 분지였는데 그 동네 설화가 엄청 큰 이무기가 떠리를 틀고 잠을 자가지고 생긴 동네다. 이런 설화가 있다고 막 얘기를 해주시고 그랬거든요. 되게 재밌잖아요, 이런 거. 그런 얘기하면서 친해지면서 좀 속 깊은 얘기를 하는 단계까지 됐는데 이분이 이제 자기가 민속학을 공부를 하게 된 계기에 대해서 저에게 말씀을 한번 해주신 적이 있어요. 오, 이분 말로는 자기가 대학교를 처음 입학할 당시에 선택을 했던 전공은 민속학이 아니었대요. 본인 말로는 이제 국문학을 전공을 하고 대학을 입학했다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분 연세랑 대학교 입학 학번이 90년대 초였는데 뭐 우리나라 역사에 관심이 좀 많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입학 몇 년 전에 대학생 운동이 조금 좀 많이 활발했던 시기였잖아요, 한국에서. 그러다 보니까 자기 선배들이 전부 다 학생 운동을 주도하던 사람들이었대요. 학교에 등교를 하게 되면은 선배들이 요즘 학생들은 너무 편하다. 그냥 공부만 하고 학교 다니냐. 우리는 나라를 바꿨다. 이런 약간 지금 흔히 얘기하는 이런 식으로 표현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꼰대 문화가 조금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스케일이 좀 다른 꼰대인 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러다 보니까 이 교수님이 학교를 가기가 정말 싫었대요. 그냥 가면은 전부 다 선배들이 다 뭐 내가 몇 년 전에 사회운동을 나가갖고 뭘 했고 막 이런 말을 맨날 하니까 학교를 정말 가기 싫었는데 이분이 국문학과라 그랬잖아요. 그러다가 어떻게든 학교를 떠나 있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차에 학과에서 구비문학을 조사를 하기 위한 파견단을 모집을 한다라는 공고를 보게 된 거예요. 오, 그러니까 이 구비문학이 흔히 얘기하는 구전 문학들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거를 조사를 하는 파견단을 모집을 한다. 뭐 일정이 정확하게 자기가 몇 날 며칠인지 기억은 안 나는데 굉장히 그 시기가 길었대요. 교수님이 원래 시골 출신이셔서 상경을 하시면서 대학을 오신 거여서 근처에서 자취를 하다 보니까 방학 때도 시달릴 게 뻔하게 보이다 보니까 어떻게든 간에 학교 근처를 벗어나기 위해서 그냥 앞뒤 보지 않고 그 조사단에 신청을 넣어버렸대요. 신청을 넣고 그 조사 파견을 나가기 전에 교육 같은 걸 좀 받았대요.
가가지고 어떤 식으로 뭘 물어봐야 되고 뭘 위주로 물어봐야 되고 막 이런 것들을 쭉 교육을 받고 나서 파견을 가야 되는 지역 주소나 그런 것들을 다 받았는데, 이게 간단하게 생각을 해보면 대학교에서 이게 막 10년에 한 번, 5년에 한 번 이렇게 진행하는 행사는 아닐 거 아니에요. 이미 그 전부터 되게 오랫동안 매년마다 파견단들을 보내갖고 그런 자료들을 모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남아있는 장소들이 정말 굽이굽이 들어가는 산골에 있는 마을, 배 타고 떠나야 되는 섬, 이런 곳들만 남아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위에 분들이 좀 편하게 갈 수 있는 곳들이 이미 다 조사를 마친 상태여가지고, 주소를 받았을 때 총 4곳인가 5곳 정도의 주소를 받았는데, 3곳이 진짜 깊은 산골짜기 안에 있는 마을이었고, 네. 2곳이 섬이었대요. 그래도 이분은 얘기했잖아요. 학교를 그냥 어떻게든 간에 벗어나고 싶은 상태였다고. 너무나도 기쁜 마음으로, 뭐 그때 차가 있었겠습니까? 90년대 초에 대학생. 그렇죠.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물어물어 걸어가고 해가지고 첫 번째 마을에 도착을 했대요. 첫 번째 마을에 도착을 해가지고 그냥 이것저것 물어보는 거예요. 뭐 혹시 마을 설화가 남아 있습니까? 이분이 정확하게 저도 기억이 안 나는데 구비문학이라는 게 크게 3가지로 나눠진대요. 그 설화랑 민요랑 무가였나? 이렇게 3가지로 나눠지는데, 이 무가 같은 경우에는 무속인들이나 이런 절, 스님 이런 분들이 하는 걸 갖고 물어보지 않고 설화나 이제 민요에 관련된 걸 많이 물어보고 다녔다는데, 첫 번째 마을 설화 민요 물어보고 되게 재밌게 얘기를 듣고, 2번째 마을도 어찌어찌 가서 설화 민요 물어보고 되게 재밌게 듣고, 그러다가 이제 내륙에 존재하는 마지막 마을이죠. 네. 3번째 마을에 갔는데, 3번째 마을은 그 마을이 대대손손 무속인 집안이 마을을 운영하는 동네였던 거래요. 오, 마을 자체를. 마을 자체를. 예. 쉽게 얘기하면 이장이 곧 무당이었던 거예요. 그거를 대대손손 그렇게 마을이 유지가 됐던 마을이었대요. 그래갖고 처음에는 그냥 가벼운 마음으로 뭐 설화나 아니면 민요 이런 걸 물어보고 있었는데, 문득 배운 건 있잖아요. 본인도 대학교 끽해봤자 3개월 조금 공부했다고 해도 기본적으로 배운 건 있다 보니까, 혹시 그 무가나 이런 것도 좀 남아 있나요? 혹시 마을 같은 데서 이제 제를 지내거나 그럴 때 뭐 하시는 특이한 이야기나 그런 것들이 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었대요. 원래 이게 쉽게 가르쳐주지 않는 내용이잖아요. 어떻게 보게 되면은 본인들 집안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비법인 거잖아요. 네. 근데 어찌어찌 설득을 해가지고 그 동네 무가도 듣고 이것저것 그 동네에서 정말 많은 정보를 듣는데, 이게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그곳에서 머무는 시간은 길어진대요. 근데 이 동네에서는 너무 건질 게 많다 보니까 네. 교수님 말로는 한 일주일에서 2주 정도 그 동네에 머무르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당연히 시골 동네에 20살짜리 젊은 총각이 와 있으면은 어떻겠어요? 일을 시켜야죠. 엄청난 노동력이잖아요. 노동을 대가로 정보를 하나둘씩 얻어가면서 그 동네 어르신들과 굉장히 친해지면서 이것저것 얘기를 듣다가, 얘기했다시피 이 동네는 이장님이 무당이잖아요. 네. 항상 아침에 일어나면은 한복을 곱게 차려입으시고 마을을 순찰을 하셨대요. 한 일주일이 지난 그 순간부터는 그 아침 시차를 본인이 같이 돌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이것저것 계속 물어봤대요. 뭐 무당이 된 이유는 무엇이냐부터 시작해서 구전이나 그런 구비문학이랑 전혀 상관없는 내용들까지 물어보다가, 너무 깊게 물어보면은 사람이 좀 거리감이 순간적으로 확 생기는 단계가 있잖아요. 그 순간이 와버렸대요. 이 교수님이
이쯤 되면 되게 친해졌겠지라고 생각을 하면서 물어봤던 게 혹시 지금까지 보셨던 귀신 중에 제일 무서운 귀신이 뭐였어요? 라고 물어봤대요. 듣기에는 되게 평범할 수 있는 주제라고 저도 생각을 했었는데 이 말을 듣는 그 무당 이장님은 그게 아니셨던 거예요. 뭔가 인상을 갑자기 팍 쓰시면서 그런 건 왜 물어봐? 이렇게 나오셨대요. 예. 아, 내가 선을 잘못 넘었구나. 내가 거리감을 잘못 쟀구나. 예. 이런 생각이 들어서 바로 죄송하다고 사과를 하고 그 이장님한테 어떻게든 간에 좀 풀어보려고 없는 애교 다 풀어가면서 겨우겨우 풀었는데 그날 점심때쯤 그 이장님이 술이나 한잔 하자 하면서 부르시더래요. 이장님 댁을 갔는데 얘기했다시피 이장님이 무당이다 보니까 이장님 댁은 곧 신당이에요. 안을 들어갔더니만 신당이 쫙 꾸며져 있고 꾸며진 신당 바로 앞에 이장님이 이렇게 앉으셔가지고 조그맣게 술상을 이렇게 차려놓으셨대요. 그 앞에 앉아갖고 술을 한 잔, 두 잔 마시기 시작을 하니까 그 이장님이 내가 얘기를 해주겠다. 네가 오늘 아침에 나에게 물어봤던 내가 봤던 가장 무서운 귀신에 관련돼서 내가 너한테 얘기를 해주겠다. 라고 운을 띄우시고 이야기를 시작하시기를 이분은 그렇게 연세가 많지 않으셨대요.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마을 이장님 생각하면 5, 60대를 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교수님 말로는 그때 당시 이분이 30대 중반 정도 돼 보이셨었대요. 되게 젊으신 편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하시기를 자기 부모님이 진짜 직접적으로 전쟁을 겪은 세대다. 그래갖고 자연스럽게 뭔가 사람에 대한 불신이 생겨갖고 사람이 없는 시골로 들어오다가 자기가 정말 어렸을 때 이 마을에 정착을 하게 됐는데 마을에 정착을 했을 때 가장 기억에 남는 게 이웃 사람들이 와가지고 어이구 어디서 오셨어요 이러는 게 아니고 네. 한복을 입으신 웬 할아버지 한 분이 오셔갖고 자기들을 유심히 쳐다보시다가 너희들은 괜찮아 들어와 라고 하면서 허락을 받고 마을을 들어오게 됐대요. 오. 그렇게 허락을 받고 마을에 들어와서 살기 시작을 했는데 진짜 하루가 멀다 하고 매일같이 그 한복을 입으신 할아버지가 자기 집을 찾아왔대요. 자기 집을 찾아와가지고 어머니랑 아버지랑 이런저런 얘기를 계속 하시다가 언성이 높아지는 게 들리고 그러다가 갑자기 또 가시고 이런 걸 매일같이 하시다가 어느 날은 어머니가 아버지랑 같이 짐을 싸기 시작을 하셨대요. 정신을 차려봤을 때 본인은 이미 짐을 가득 들고 그 마을에 벗어나 있는 상태였는데 네. 저 마을 쪽에서 한복을 입으신 그 할아버지가 본인들한테 미친 듯이 이렇게 뛰어오더니만 오늘은 나가지 말아라. 내가 너희들한테 잘못한 게 있지만 오늘은 나가면 안 될 거다. 위험하다. 나가지 말고 마을에 있어라.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무슨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부모님은 이미 마음을 굳히신 것 같았고 그날 저녁에 산을 넘기 시작을 하셨대요. 네. 산을 막 넘는데 교수님이 들었던 내용대로 표현하자면 그때 그 이장님의 영안이 처음으로 텄대요. 오. 그 산을 넘는 과정에서 갑자기 보이기 시작을 했대요. 어두컴컴한 숲을 저벅저벅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어지럼증이 엄습을 하더니만 네. 그때부터 자기 주변에 수많은 사람들이 보이더래요. 어린 나이다 보니까 뭐 판단할 수 있는 그런 나이는 아니잖아요. 왜 갑자기 사람이 늘었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아버지한테 그때 당시 그 이장님의 아버지한테 그래도 사람이 많으니까 이 밤에 산을 넘는 게 무섭지 않다. 이런 식으로 말을 걸으셨었나 봐요.
근데 아버지 눈엔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순간적으로 아버지와 어머니가 굳으셨고, 이 산을 넘는 거를 잠깐 멈추고 여기서 해가 뜰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그 장소에 자리를 잡으셨는데, 다음날 아침에 눈을 떠보니까 아버지와 어머니가 없더래요. 이유는 자기도 아직까지도 모르겠대요. 그냥 일어났는데 자기 혼자 자고 있었대요. 어린 나이에 갑자기 부모님을 잃어버린 거잖아요. 돌아갈 곳이 없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그 마을로 돌아왔고, 예. 자신을 그 한복을 입은 할아버지가 걷어주셨대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 아래에서 무속기를 배우기 시작을 했대요. 처음 할아버지 댁에 들어갔을 때 마당 한가운데 흔히들 굿판하면은 북치고 장구 치시는 분들 있잖아요. 있죠. 그분들이 뭐 꽹과리나 이런 거 다 손질을 하고 계셨는데, 그분들 뒤로 탈을 쓴 이상한 형체를 한 어떤 존재가 뒤에서 덩실덩실 춤을 추고 있었대요. 예. 그래가지고 자신을 걷어준 그 할아버지한테 저분들은 왜 이렇게 신나서 춤을 춰요? 라고 물어봤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 말을 들은 할아버지가 되게 깜짝 놀란 표정을 지으시면서 너는 오늘부터 내 양아들이다 라고 하셨대요. 예? 그 말을 한 후부터 무속기를 진짜 제대로 배우기 시작을 하신 거예요. 뭐 나중에 얘기를 해준 거지만 그렇게 손질을 하고 그날 굿판을 벌일 예정이었대요. 그래갖고 아마 주변에 있던 귀신들이 신나서 와서 춤추고 있었던 거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줬다고는 하긴 하더라고요. 그렇게 몇 년을 그 할아버지 아래서 무속기를 배우면서 어느 정도 본인이 점사도 볼 수 있게 됐고, 작지만, 그러니까 크게는 벌이지 못하지만 정말 작은 굿판 정도는 본인이 할 수 있을 정도가 됐는데, 이때까지 얘기를 들었던 교수님이 의문점이 생기더래요. 지금까지 이렇게 쭉 얘기를 해주면서 본인이 점사를 보기를 시작을 했다. 예. 굿판을 벌이기 시작을 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신내림을 받았다는 얘기를 안 하더래요. 오. 그래서 물어봤대요, 교수님이. 교수님도 어느 정도 아실 테니까 그런 부분은. 그 신내림은 그럼 언제 받으신 거예요? 언제 처음 받으신 거예요? 라고 이렇게 물어봤는데, 그 무당분이 하시는 말이 자기를 딱 한번 쳐다보고 되게 온화한 미소를 지으면서 나는 신내림을 받은 적이 없어 라고 하시더래요. 그분은 현재까지도 신내림을 받지 않았던 거예요. 이 얘기를 하는 그 순간까지도. 네. 의문이 생겼대요. 신내림을 받지 않았는데 점사를 볼 수 있고 굿판을 벌일 수 있다고요? 라고 물어봤는데, 자기도 왜 그런지 모르는데 항상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하면은 주변에 지나가던 진짜 조그만 꼬마 귀신이라도 후다닥 달려와서 자신을 도와줬대요. 뭔가 그 사람들한테, 사람은 아니죠, 그 존재들한테 돌려줘야 되는 것도 없이 그냥 그 존재들이 자신에게 아무 이유 없이 계속해가지고 도움을 주고 있더래요. 그리고 그게 본인한테 너무 당연했대요. 그냥 길 가다가 조금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그냥 옆에 지나가고 있던 어떤 존재 붙잡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도와주세요. 이러면 도와줬으니까. 그러던 차에 본인이 성인이 아직 되지 않았을, 어느 정도 그래도 육체적으로는 성숙해질 나이가 됐을 때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대요. 자신을 걷어두신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본인이 정말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그 할아버지의 법당을 물려받게 됐대요. 그러면은 법당만 물려받은 게 아니라 굿판을 벌이는 그 풍악대라던가 그런 모든 인력들까지 다 물려받은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정신 차려보니까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돼갖고 마을제를 지내야 될 상황이 와버린 거래요. 물론 배우긴 했대요, 그 전에. 이런 식으로 절차로 진행을 하면 되고, 네.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된다라고 하면서 배우긴 했지만 단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잖아요. 심지어 뭐 실습을 해본 적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깨 너머로만 보던 제사인데 그걸 해야 되는 상황이 돼가지고, 그래도 나를 어렸을 때 걷어주고 도와줬던 어르신의 마을이다, 제대로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마을제를 지내려고 제사상을 준비를 하고 구판을 벌이기 시작을 하는데 그동안 자신을 너무나도 극진히 도와주던 모든 존재들이 일제히 자신에게 등을 보이더래요. 오. 처음에 막 북소리가 나고 꽹가리가 울리고 징소리가 울리고 그럴 때만 하더라도 주변에 자기를 도와주던 그런 존재들이 그 제사 주변으로 모여들었었대요. 이렇게 모여들어가지고 아 그래도 내가 제사 지내면은 저분들이 날 도와주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네. 본인이 딱 춤을 추기 시작하는 그 순간 모든 존재들이 뒤를 돌아버리더래요. 자신을 쳐다보기도 싫다는 듯이. 네. 어떻게든 간에 마음을 돌려보려고 더 열심히 지금까지 춰본 적 없을 정도로 정말 열심히 춤을 췄대요. 제사가 끝날 때까지 단 한 명의 얼굴조차 보지 못한 채로 제사가 끝났대요. 그리고 그때부터 본인을 도와주지 않기 시작을 하더래요. 갑자기 한순간 외면을 해버렸대요. 너무 당황스러운데 동네는 이미 본인한테만 의지를 하는 상황이 돼버렸고 왜냐면 어르신이 돌아가셨으니까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문득 생각이 나더래요. 어르신이 돌아가기 전에 어르신을 도와주던 신이라고 하는 존재가 한번 삐진 적이 있대요. 삐졌다라고 표현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분을 되돌리기 위해 마을 뒷산에 올라가서 며칠을 기도를 하고 내려오셨던 기억이 딱 떠오르더래요. 나도 그러면 그걸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어갖고 간단한 음식이랑 갈아입을 옷 정도를 챙겨갖고 그 할아버지가 기도를 드렸던 그곳까지 터벅터벅 올라갔대요. 올라가가지고 정말 정성껏 기도를 드렸대요. 정성껏 기도를 드리고 있으니까 뒤에서 터벅터벅 하면서 한 명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굳이 뒤돌아보지 않고 계속 기도를 했대요. 또 뒤에서 터벅터벅 하면서 또 다른 한 명이 걸어오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기도를 하는 내내 자신의 뒤에 누군가가 다가와서 서는 느낌이 들었대요. 본인이 어느 정도 만족했다라고 기도를 만족스럽게 했다라고 느꼈을 때쯤 본인 주변은 정말 수많은 존재로 가득했대요. 고개를 들지 않아도 보였었대요. 그냥 고개를 숙인 상태에서 눈만 떴는데도 그냥 땅이 제대로 보이지 않을 정도로 발이 보였었대요. 아, 이분들이 내가 그래도 이렇게 기도를 올리니까 나를 도와주려고 다시 오셨구나. 아, 진짜 다행이다. 이제 마을 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다. 이런 생각을 하고 감사 인사를 큰절이라도 올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있어갖고 너무 힘들지만 부들부들 떨면서 일어나가지고 기지개를 한번 쫙 펴고 그 모여있는 존재들을 딱 봤는데 전부 다 목이 없더래요. 바닥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빼곡하게 모여있는 존재인데 단 한 명도 머리 위가 존재하는 게 없더래요. 다 머리가 날라가 있더래요. 그 상태로 본인이 굳어버리니까 그 존재들이 정말로 느린 걸음으로 터벅 하면서 본인 쪽으로 다가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막 다가오기 시작하는데 이미 사방은 둘러싸여져 있는 상태고 어떻게 도망칠 장소조차 없는 그런 상태에서 공포에 그냥 덜덜 떨고 있었고 정신이 어느 정도 들었다고 느꼈을 때는 몸이 압박감이 느껴질 정도로 사방의 사람들이 자신을 누르고 있었대요. 예. 고개를 돌리면은 머리가 없는 몸뚱아리들만 돌아다니고 있고 진짜 미치겠더래요 본인이. 이거를 어떻게 타파하고 싶은데 방법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성인은 아니잖아요 이분이. 아까 얘기했다시피 그냥 네. 몸만 어느 정도 성숙해진 단계였지 성인은 아니었잖아요.
울어버렸대요. 본인도 모르게. 눈물이 막 나더래요. 울면서 본인을 버린 건지 아니면 잃어버린 건지 무슨 사고인지 어렸을 때 본인을 두고 없어져 버린 어머니와 아버지를 울부짖으면서 불렀대요. 네. 갑자기 등 쪽부터 뭔가 해방감이 느껴지더래요.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사방에서 본인을 막 누르고 있는 느낌이 들었었는데 뒤쪽에서 해방감이 느껴져가지고 뒤를 딱 돌았는데 그 어린 나이에도 분명히 기억하고 있었던 마을을 떠날 때 당시 어머니 아버지가 입고 있던 옷을 입은 두 존재가 본인 등 뒤쪽에서 자기한테 걸어오더래요. 쭉 걸어오는데 이분 표현으로는 후광이 비쳐갖고 얼굴이 안 보였대요. 네. 후광이 비쳐서 얼굴이 보이지 않았대요. 그래도 본인은 생각을 했대요. 아, 엄마 아빠다. 저거는 내 엄마 아빠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해방된 그 공간이 정말 딱 흔히 얘기하듯 홍해 갈라지듯이 부모님처럼 예상되는 그 존재 쪽으로 쫙 갈라져 있었대요. 터벅터벅 그쪽으로 걸어가서 맞이하려고, 본인의 부모님을 맞이하려고 터벅터벅 걸어가서 그 존재들 앞에 딱 서는 순간 오른쪽에 있던 남자가 오른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왼쪽에 있던 여자가 왼손으로 자신의 목을 잡고 조르더래요. 예. 진짜 숨이 안 쉬어질 정도로 엄청난 힘으로 자신의 목을 조르더래요. 정신을 잃었대요. 눈을 떠보니까 해는 다 져있고 아주 캄캄한 숲 한가운데 본인이 정신을 차리고 눈을 떴는데 뱀이 자신의 목을 감고 있더래요. 예. 너무 깜짝 놀라서 바로 손으로 뱀을 뜯어서 던져버리고 더 이상 못 버티겠다. 내려가자 마을로. 막 뛰어갖고 마을로 내려갔을 때 마을 입구에는 머리가 없는 존재들이 마을을 막고 있었대요. 못 들어오게. 이제 억울하더래요. 이쯤 되니까. 무섭다기보다 억울하더래요. 내가 뭘 잘못했길래 갑자기 나한테 이러지? 이거 미쳤나 진짜 이것들이 왜 나한테 그러냐. 지금까지 실컷 도와줘 놓고 친한 척 다 해놓고 너무 억울한 마음이 막 올라오다 보니까 그냥 소리를 질렀대요. 마을 입구를 막고 있는 그 머리가 없는 그 형체들한테. 자식아 왜 나를 막어? 하면서 진짜 있는 욕 없는 욕 다 해가면서 욕을 하고 있으니까 마을 분들이 잠에서 깨셔갖고 하나 둘 문 밖으로 나오시는데 왜인지 모르겠지만 자신과 눈을 마주치면은 다 뛰어서 집 안으로 도망쳐 들어가더래요. 그리고 그중 어떤 한 할머니 한 분이 네. 본인한테 돌을 던졌대요. 돌 맞으면 아프니까 자기도 모르게 도망쳐 나왔고 사람이 없는 으쓱한 장소에 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서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지? 내가 왜 이 꼴을 당해야 되지? 이런저런 생각을 하면서 자신의 과거를 하나둘씩 되짚어 봤대요. 근데 아무리 생각을 해도 이런 일을 당할 이유가 없더래요, 본인은. 그냥 정말 열심히 공부했고 마을 사람들 정말 열심히 도와줬고 그리고 마을째 지낼 때 신들이 나를 버린 것 같아갖고 기도도 열심히 드렸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것 같은데 갑자기 왜 이러지?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도 밤에 이슬 맞으면서 잠을 잘 수는 없을 거 아니에요. 마을 뒤쪽으로 몰래 돌아갔고 사람들이 잘 다니지 않는 골목골목을 통해서 본인의 집으로 들어왔대요. 담을 넘어서. 대문으로 들어가면 사람들이 볼까봐. 방 구석에 원래 자는 곳도 아니라 진짜 사람들 잘 오지 않는 구석에 자리를 잡고 진짜 몸을 웅크린 채로 숨어서 잠을 잤대요. 네. 눈을 떴을 때 해가 떠 있었고 그 어젯밤의 일을 비몽사몽하다 보니까 생각도 못하고 문 밖으로 걸어 나갔대요. 네. 그리고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본인을 걷어주신 할아버지가 하던 것처럼 마을 시차를 돌기 시작을 했던 거래요. 습관처럼 남아 있었대요. 자기가 맨날 같이 돌았으니까. 막 새벽에 마을을 걸어가고 있는데 갑자기 퍽 소리가 나면서 한쪽 시야가 빨개지더래요.
손으로 그쪽을 갖다 대니까 피가 흘러갖고 눈으로 흘러내려서 시야가 빨갛게 보이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 뭔가가 날라왔을 거라고 추정되는 쪽으로 고개를 이렇게 돌렸는데 어젯밤에 돌을 던진 그 할머니 말고 또 다른 마을 사람이 한 손에 돌을 들고 자기를 죽일 듯이 노려보고 있더래요. 그러면서 빨리 마을에서 사라져라. 네가 왜 마을에 있냐 이러면서 또 돌을 던지기 시작을 했고 하나 둘씩 마을 사람들이 나와서 돌을 던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결국 마을에서 쫓겨났대요. 이유도 모른 채로 마을에서 쫓겨났대요. 다시 기도를 드려야 되겠다. 내가 뭐가 부족해서 그런가 보다. 이런 생각을 하고 기도를 하는 장소에 와가지고 기도를 하는데 해가 졌고 밤이 됐는데 뒤쪽에서 뭐가 반짝반짝 거리는 게 느껴지더래요. 뒤를 돌아서 봤는데 횃불을 든 마을 사람들이 기도터로 이렇게 올라오고 있더래요. 무섭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저 사람들이 나한테 뭔 짓을 할지 진짜 예측조차 되지 않았대요. 숨었대요. 어차피 숲이잖아요. 산이잖아요. 막 파고 들어가가지고 산속 깊숙이 숨었는데 마을 사람들이 흩어져서 본인을 찾기 시작을 하는데 근데 여기서 더 무서운 게 머리가 없는 그 형체들이 천천히 마을 사람들 옆에 하나둘씩 붙더래요. 네. 붙더니만 그 마을 사람들의 손을 붙잡고 자기 쪽으로 점점 끌고 오더래요. 자연스럽게 그 흩어져 있던 동네 사람들이 모두 다 자신 쪽으로 일직선으로 걸어오기 시작을 했대요. 예. 도망쳐야 될 거 아니에요. 바로 주변을 삥 둘러봤는데 다행히 도망칠 수 있는 도주로가 한 곳이 보이더래요. 그쪽으로 그냥 뛰어들어갔대요. 막 뛰는데 뒤쪽에서 소리를 지르면서 쫓아오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공포 때문에 뛰다가 뒤돌아보고 막 뛰다가 또 뒤돌아보고 또 뛰다가 뒤돌아봐서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하면서 소리 지르고 그렇게 반복을 하면서 뛰다가 갑자기 발 한쪽이 앞으로 내디딘 발 한쪽이 허공을 스치더래요. 예. 정신을 차려보니까 본인의 다리에 감각이 없더래요. 예. 그리고 보였던 거는 진짜 저 높은 곳에 절벽 하나가 보였대요. 뛰다가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아픈 것도 느껴지지 않는데 그 절벽 끝에 사람들이 횃불을 하나씩 들고 이렇게 몸을 기울여가지고 아래를 내려다보는 느낌이 드는 예. 그런 동작을 하는 불빛들이 보였대요. 왠지 저 사람들이 내려올 것 같더래요. 본인의 발을 봤대요. 처참했대요. 네. 앞으로 평생 못 걸을 거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처참한 상태였대요. 기었대요, 손으로. 네. 진짜 막 기어갖고 어떻게든 간에 벗어나 보려고 기었는데 저 앞에서 불빛이 이렇게 보이더래요. 아, 끝났구나. 마을 사람들이 벌써 여기까지 내려왔구나. 천천히 고개를 들어서 그 불빛을 봤는데 저번 밤에 봤던 아버지와 어머니와 똑같은 옷을 입고 있는 그 두 존재가 예. 또 후광을 비치면서 자기한테 걸어오더래요. 근데 당했잖아요, 이미 한 번. 그렇지. 이게 좋은 존재라는 생각이 전혀 안 들더래요. 네. 반대쪽으로 다시 기어가기 시작을 했대요. 몸을 질질 끌어가면서. 근데 몸을 어찌어찌 손의 힘만으로 해가지고 돌려서 앞으로 나가려고 하는데 한쪽 다리가 미친 듯이 아파오기 시작을 하더래요. 네. 뒤를 돌았더니만 왼쪽에 서 있던 여자 존재가 자신의 발을 밟고 있더래요. 오. 뿌리치려고 하는데 다리에 힘은 안 들어가고 어떻게든 간에 계속 손으로 바닥을 미친 듯이 긁었대요. 손톱이 다 빠질 정도였다고 얘기를 하시더래요. 근데 나가지진 않더래요, 몸은. 그냥 발버둥인 거죠, 진짜. 말 그대로 발버둥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밟고 있던 느낌이 사라지고 뒤에서 비치던 빛이 싹 사라지고 나서 10초도 안 되는 순간에 여기 있다! 라는 소리가 들리더래요. 예. 그리고 마을 사람들이 도착을 했대요.
본인을 진짜 많이 내려다보더래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움직이지도 못하는 상태의 본인을 온몸이 만신창이로 다리는 그냥 완전 부스러져 있고 손은 바닥을 어찌나 긁었는지 손가락 끝이 제대로 남아있지 않을 정도의 상태인데 그 모습을 마을 사람들이 해가 뜰 때까지 지켜봤대요. 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손에 횃불을 든 채로. 예. 엄청 무섭더래요, 진짜. 처음엔 말도 걸어보고 비명도 질러보고 울음도 흘려보고 별의별 짓을 다 해봤는데도 진짜 너무나도 무표정한 모습으로 본인을 그냥 내려다보고만 있었대요. 예. 해가 딱 뜨고 본인도 몸이 정상이 아니라서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기절을 한 거죠. 잠이 들었다는 표현은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기절한 것 같아요, 그거는. 눈을 딱 떴는데 본인의 몸이 일으켜 세워져 있더래요. 일으켜 세워져 있는데 만세를 하고 있더래요. 그리고 보였던 풍경은 동네였대요. 오. 자신이 그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 갖고 빠져나온 동네였대요. 네. 본인이 나무에 매달려 있었대요. 밧줄에 묶인 채로. 그리고 3일간을 본인이 묶여 있었대요. 왜? 정말 마을 사람들이 너무나도 태연하게 본인은 쳐다보지도 않고 관심도 주지 않은 채로 본인 앞을 일상생활을 하면서 지나다니는 모습을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마시지도 못하고 묶인 채로 쳐다봤대요. 예. 3일이 됐을 무렵 또다시 밤에 아버지 옷과 어머니의 옷을 입은 그 두 존재가 본인 쪽으로 걸어오더니만 속삭이기 시작을 했대요, 이번에. 네. 쟤들 어떻게 하고 싶어? 이렇게 말을 걸었대요. 그런데 이분은 암만 본인에게 이렇게 악독한 짓을 하고 사람이 할 수 없는 짓을 하더라도 부모님조차 버린 나를, 그래도 이 마을 사람들은 나를 돌봐줬는데 내가 여기서 어떻게 그렇다고 이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 이럴 수도 없고 망설였대요. 어떻게 말을 해야 될지 망설였대요. 네. 하루 기다려줄게 하면서 사라지더래요. 다음날도 여전히 묶인 채로 고민을 했대요. 어떻게 해야 될까?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그날 저녁이 됐고 다시 그 존재가 다시 본인한테 오더래요. 본인한테 이렇게 오더니만 다시 물어보더래요. 어떻게 해줄까? 어떻게 해주길 바래? 다 해줄 수 있어 하면서 본인한테 계속해서 의견을 물어보더래요. 네. 근데 이분이 그 4일째, 묶여있는 4일째 그 하루 동안 마음의 정리를 끝낸 거예요. 그래도 내 마을이다. 그냥 나만 죽고 끝나자. 약간 해탈하신 것 같아요, 느낌이. 이쨌든 가니까.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그 두 존재한테. 그 두 존재가 그 얘기를 듣고 한 번 더 물어보더래요. 진짜 그거면 돼?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다시 대답을 했대요. 네, 그거면 됩니다. 라고 대답을 하는 순간 본인이 마을제를 지내고 있는 그 상태로 왔대요. 예. 그리고 본인을 등 돌리고 있던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보면서 무릎을 꿇고 울고 있더래요. 오. 그리고 그 가운데서 웬 진짜 너무 멋들어지게 수염을 기르신 한 어르신이 예. 본인한테 터벅터벅 걸어오더니만 잘했어 라고 한마디 딱 해주고 사라지더래요. 뭐야? 그리고 나서 본인 몸이 자기도 모르게 막 춤이 춰지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리고 본인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하니까 그 주변에 있던 무릎을 꿇고 울면서 있던 그 존재들이 하나둘씩 일어나서 같이 춤을 추기 시작을 하더래요. 예. 그렇게 마을제가 정말 성대하게 끝났고 모든 그 마을에 있는 수많은 존재들이 본인을 너무나도 반겨주는 듯한 모습으로 마을제가 끝났고 예. 그때부터 진짜 지나가는 모든 존재들이 자신을 보고 꾸벅꾸벅 인사를 하더래요. 예. 마을제가 끝난 그 순간 그날 저녁에 진짜 깊은 고민을 했대요. 예. 내가 겪은 게 뭘까? 도대체
무슨 의도로 나에게 이런 걸 보여줬던 걸까? 근데 물어볼 대상이 없던 거예요. 만약에 이게 그 자신을 거둬들인 그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네. 이런 걸 물어봤을 텐데 진짜 도저히 그런 걸 물어볼 수 있는 아무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냥 본인이 스스로 정의를 하나둘씩 내리기 시작한 게 일종의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근데 이건 본인이 지금까지 평생을 봤던 어떠한 것보다 무서웠대요. 아, 그럼요. 그분의 입장에서는. 진짜 3일간 그 나무에 매달려 있는 그 환상을 보는데 그 자신의 시야에 너무나도 멀쩡하게 걸어 다니면서 일상생활을 하고 웃으면서 뛰어노는 자신과 몇 년을 봤던 마을 사람들을 보는데 진짜 무섭더래요. 예. 그냥 그 모습이 너무 무섭더래요. 나는 지금 상태가 다리가 아작나 있고 손에서는 피를 뚝뚝 흘리고 나무에 묶여있는 상태인데 태연하게 웃으면서 막 앞을 지나가고 그 모습들이 너무 무서웠대요. 그래갖고 그러니까 그 교수님이 네. 본인에게 지금까지 봤던 가장 무서운 귀신이 뭐예요? 라고 물어봤을 때 시간이 나름대로 흐르면서 어떻게든 간에 저 깊은 곳에 묻어놨는데 네가 꺼내버렸다. 어허. 네가 그 말을 꺼내는 순간 그 일이 기억이 나버렸다. 그래서 내가 너에게 그런 말을 했던 거다. 미안하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이야. 그리고 나서 이 교수님이 이런 게 너무 신기하더래요. 그러니까 이분은 강신이란 개념을 그때 처음 보신 거예요. 강신모. 네. 이거는 제가 봤을 때 강신이 맞거든요. 그렇죠. 신내림이 네. 뭐 따로 있는 건 아니었으니까. 그래갖고 그때부터 동네 돌아다니면서 그런 기회가 있을 때마다 무당을 만나면 강신에 관련된 걸 물어보고 뭐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민속학이나 아니면 토속신앙에 대해서 관심이 생기고 그렇게 조사를 하다가 본인도 모르게 전공을 바꾸고 있더래요. 예. 그렇게 해가지고 본인이 시작했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분이 그럴 만한 일이 있었네요. 보니까. 뭐 겪은 건 아니고 사실 들은 건데 그 들은 얘기가 좀 심각하게 충격적이었던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니까요. 야. 자, 오늘 아사라님께서 이 이야기 자체도 좀 듣기가 힘든 내용이었죠. 내용 자체가. 그렇죠. 어디서 막 쉽게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은 아니었는데, 기묘하면서 무섭기도 하면서 좀 미스테리한 그런 것까지 전부 다 또 복합적으로 포함이 되어 있던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아사라님. 아닙니다. 네. 진짜 이게 끝까지 안심을 할 수가 없어요. 예. 오늘 진짜 아사라님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일종의 테스트였을까요? 여러분들? 지금 아스라님도 그렇고, 우리 규정님들도 그렇고, 일종의 그냥 어떤 테스트가 아니었을까 이런 얘기도 정말 많은데, 여러분들의 이 이야기를 듣고, 도대체 저게 뭐였을까? 정확히 또 여러분들의 의견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번 이야기는 바로 그입니다. 동네 꼬마님께서 찾아와 주셨습니다. 저 요즘 이렇게 뭐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어떤 영상들 보다 보면 손석구 씨가 이렇게 나와요. 목소리를 들어보면 되게 비슷하다. 진짜 소리 지를 때도 느낌 비슷하고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거든요. 그래서 동석구님께서 오늘 찾아오신 거고 오늘 이야기는 제가 먼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리겠지만 어떤 이야기인지 얘기 안 하고 출발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습니까? 아이고 동석구님께서 오늘 뭐 납치하신다니까 제가 또 시청자분들 거의 한 만 몇 명을 같이 예. 데리고 왔어요. 그거밖에 안 돼? 조금만 있어 보면 또 이제 또 많이 오르겠죠. 네. 아유. 네, 알겠습니다. 제가 다음번에는 2만 명을 어떻게 좀 만들어 와 보도록 예. 하겠습니다. 네. 아이, 제가 까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제가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자, 일단은 동덕구마님 오늘 어떤 이야기다라고 얘기 안 하고 바로 가보는 게 좋을 것 같긴 해요. 네, 알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러분들 어텐션 해주시고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가! 길이십니다. 동네 꼬마요!
먼저 이 얘기 같은 경우에는 예전부터 쭉 들으셨던 분들은 우리 뚜껑이 형 기억하시죠? 그죠? 뚜껑이. 예, 우리 머리가 없어 슬픈 우리 뚜껑이 형 시리즈 중에 하나인데요. 이 당사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동차 영업을 잠깐 하셨던 분이세요. 그리고 지금 나이는 저보다 한참 많은데 제가 이 일을 겪으신 분 지금의 정확한 나이는 몰라서 지금부터 5년 전쯤 일이고 그 당시에 이분이 아마 한 40 초반이나 되셨을 거예요. 그때가 이분 나이가. 그때 당시에 이분은 영업을 하고 계셨고 가정은 없었어요. 그냥 혼자서 완전 인조이 라이프를 하시는 분이었다고 이렇게 들었는데 우리 주변엔 정말 많은 취미가 있습니다. 딱 보면은 뭐 농구, 축구, 뭐 골프 온갖 취미가 다 있는데 되게 마이너한 취미 중에 하나가 이 별자리를 보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하늘을 보는 거. 아, 망원경 이런 걸로. 아, 예, 뭐 그런 거. 근데 이쪽에 이분이 약간 좀 이제 심취를 하기 시작하신 거예요. 처음에는 그냥 호기심에 시작을 했다가 장비도 점점 업그레이드를 하면서 이거를 이제 보기 시작을 하는데 이거는 일반적인 거랑은 좀 다르대요. 왜 그러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북극성을 오늘 한번 보고 싶다. 그럼 물론 돌비님이야. 딱 별 하나 찍으면서 저게 북극성이야. 그러면은 저게 북극성이 되는 거지만 아니요. 우리 같은 사람들은 막 공부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어느 방위에 이 시간이 뭐 이렇게 해서. 근데 이런 정보를 천문학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뭐 서점에 가가지고 책을 읽으면서 공부를 해서 보기에는 솔직히 어려워요. 이 학문이. 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가 인터넷이라는 바다에서 검색을 하기 시작을 하고 뭐 제 이야기에도 몇 번 나왔습니다만 아무리 뭐 많은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즐기지 않더라도 이게 모여서 서로 정보를 교류하는 장이 있단 말이에요. 전국구 동호회죠. 어떻게 보면. 그런 곳에서 정보를 교류를 하면서 알토란 같은 정보를 쏙쏙 해 먹으면서 그 다음에 이 천문이라고 해서 옛날처럼 그냥 망원경만 들여다보고 이런 게 아니래요. 지금은 줌을 땡겨서 촬영도 하고 이거를 영상화 해가지고 내가 집에서도 볼 수 있고 이렇게까지 할 수 있는데 이제 문제는 어떤 장비를 사야 되며 어떤 게 가성비가 좋고 이런 정보들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첫 시작은 가벼웠을지 몰라도 그 동호회를 접하고 정보를 얻고 본인이 지르기 시작하면서 수천만 원까지 올라갔다 그러더라고요. 장비값이. 그러면서 그 중에 이제 뭐 여성분이셨다고 하는데 얼굴도 본 적 없고 통화도 해본 적 없지만 넷상으로 대화를 나누고 많은 정보를 주신 그분을 순이라고 할게요. 순이. 순이라고 하시는 분이 진짜로 살신성인의 자세로다가 자기가 알고 있는 정보를 주시고 어떠한 제품이 좋다 알려주고 쫙 이렇게 설명을 해줘가지고 장비 업그레이드도 하고 되게 만족을 하고 있었는데 하늘을 보는 사람들이면 다 똑같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말 쏟아질 것 같은 별을 보면서 거기서 내가 찾는 별을 땡겨서도 보고 그다음에 뭐 성단이라든가 이런 것들도 보고 막 이런 로망이 생긴대요. 네. 도심에선 볼 수가 없대요. 그거를. 그래가지고 그 순이라는 분한테 조언을 구한 거예요. 이게 어디가 좋겠습니까? 네. 좀 나도 제대로 한번 장비도 바꾼 김에 보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순이라는 분이 그러면은 자기가 장소를 하나 알려줄 테니까 가서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어디 장소를 알려줬대요. 네. 근데 이 장소 같은 경우에는 차로 어디까지 들어가야 되는지는 알려줬고 그 다음은 이제 글로써 쭉 알려줘가지고 일단은 내비를 찍고 쭉 그 장소까지 이동을 했대요. 그랬더니 진짜 첩첩산중으로 들어가더래요. 길이. 막 길을 가는데 왜 여기까지밖에 안 알려줬냐 싶었더니 우리가 내비에 나오는 도로는 보통 일반적인 도로가 나오고 동네 같은 데서 뚫은 도로는 안 나온단 말이에요. 도로가 끊기고 동네 길이 좀 나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주변에 민가는 하나도 없고 진작에 뭐 민가 있던 건 진작에 지나갔고 아 여기 길이 끝나고 여기서부터는 산불 이런 거 났을 때 뭐 하는 그런 길인가 보다 하고 비포장길을 좀 들어갔대요. 산을 쭉 타고 올라가는 건데 비포장길이 조금 들어가다가 다시 포장길이 시작이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길 기깔나게 뚫어놨네. 쭉 그 길을 따라서 산을 진짜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갔대요. 꼭대기 근방까지 올라가니까 길이 진짜 딱 끊기고 차 돌릴 만한 공간은 나오고 차를 한쪽에 딱 세워놓고 배낭에다가 장비들을 다 넣었대요. 장비 딱 배낭 메고 밤에 이걸 봐야 되니까 머리에다가 헤드랜턴 하나 딱 쓰고 자 가서 한번 해보자. 그래서 이제
순이라는 분이 알려준 대로 차를 대고 한쪽을 보니까 산 위로 올라갈 수 있게 보이더래요, 길이. 이게 길이 나 있던 건 아니지만 이쪽으로 가면 될 것 같다 싶은 길이 딱 보이길래 그 길을 따라서 쭉 올라갔대요. 이제 올라가기 시작한 시간이 한 밤 10시 정도. 쭉 길을 따라서 이제 올라가는데 순이란 분이 뭐라고 말을 해주셨냐. 길을 따라서 한 30m, 50m 정도만 올라가면 옛날에 헬기장으로 쓰던 평평한 정상이 나온다. 왜 그러냐면은 이 산이라는 곳이 물론 이제 좋지만서도 위에 나무 잎사귀 같은 게 가리고 있으면 관측이 힘들어지는데 거기는 정상이 헬기장, 옛날에 헬기장을 썼던 곳이니까 뻥 뚫려 있대요, 정상이. 진짜 말만 들어봤을 때는 이 별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최고의 지형이다 싶어서 이제 쭉 올라갔대요. 헤드랜턴 이제 켜고. 진짜로 뭐 말한 그대로 한 50m나 올라갔을까? 진짜로 이렇게 좀 탁 트인 곳이 나오더래요. 나무 완구로 없고 잡초만 좀 있는.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 봤을 때 진짜 가슴이 뻥 뚫린 느낌이 나더래요. 오. 쏟아질 것 같은 별이 보이더래요, 진짜. 내가 원하던 게 이거다, 진짜. 와, 머리맡에 이렇게 별이 많았구나. 살면서 몰랐다. 그래서 거기다가 막 이제 장비 세팅을 하고 그냥 보는 게 아니고 핸드폰을 이용을 해가지고 지금 이 시간에 방이 어디에 먼 별이 이렇게 지나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좀 확인을 할 수 있나 봐요. 핸드폰에 뭐 나침판에 본인이 이제 아는 지식 뭐 총 동원해가지고 본인이 보고 싶은 것들도 보고 뭣도 보고 이렇게 쭉 하나가 완전 정신이 팔린 거예요. 너무 즐거워가지고. 네. 문득 다시 이제 뭐 한참 보다가 핸드폰 시간을 확인을 했는데 이미 시간은 1시가 넘어 서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아 이제 내려가자. 피곤도 하고 내려가서 쉬자. 내가 다시 차에 가서 차를 타고 여기서 한 1시간 정도만 나가면 그래도 숙박할 수 있는 곳이 있다고 내 인터넷에서 봤으니까 그곳으로 이동을 하자. 네. 그래서 다시 배낭을 주섬주섬 챙겨가지고 내려가기 시작한 거예요. 랜턴 하나 켜가지고. 본인이 이제 딱 올라온 그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로만 다시 내려가서 한 30m, 50m 내려가면 본인 차가 있는 거예요, 이제. 뚜벅뚜벅뚜벅 막 이제 산길을 내려가는데 한 500m는 온 것 같더래요. 500m는 온 것 같은데 길도 없고 차도 없고 그냥 산 중인 거예요. 아 뭐야, 내가 지금 내려오다가 길을 잊어버릴 건 아닌 것 같고 이건 아닌데 이건 야 내가 좋게 몇백 미터는 지금 내가 더 걸어 내려왔는데 완전 길 잘못 잡았는데. 그래서 옆쪽으로도 조금 가보고 좀 더 내려가보고 했는데 전혀 차나 길 근처도 안 보이더래요. 아무리 내가 방향을 잘못 잡고 내려왔기로서는 이러진 않는데 이게 쭉 돌면서 올라오는 길이어가지고 길은 무조건 보일 텐데 막 이런 생각이 들더래요. 그래가지고 네. 조금만 더 내려가보자. 그래서 한 5분 10분 더 내려갔는데 생각을 해보십시오. 50m 내려가는데 5분 10분이 걸리지는 않아요. 보통 5분 10분을 더 내려갔는데도 진짜 산중인 거예요. 아 다시 올라가자. 내려가는 길은 여러 개가 있을지 몰라도 정상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네. 다시 오르막길을 따라서 올라가면 정상이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다시 내려가자 싶어가지고 이제 오르막을 다시 올라가기 시작한 거예요. 이제 헤드랜턴이 있으니까 그나마 이제 뭐 더듬더듬 하면서 쭉 올라가는데 이번에는 무슨 느낌이냐. 본인이 내려온 거리에 2배를 넘게 올라간 것 같은데도 정상이 안 나오는 거예요. 계속 올라가는데 정상이 안 나오더래요. 그때부터 이제 슬슬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한 거예요. 아, 어떻게 하지? 내려가? 어딘 줄 알고 내려가? 올라가는 게 맞지. 정상으로 가야지. 근데 왜 정상이 왜 안 나와? 이건 아닌데? 다리의 힘은 점점 풀려가고 배낭까지 메고 있으니까.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내 위치나 한번 찍어보자. 핸드폰을 딱 꺼내서 보는데 일단은 핸드폰이 정상에 있을 때는 그나마 인터넷이 좀 터졌대요. 예. 근데 지금 산중에 있어서 그런가 인터넷이 안 터지더래요. 그러니까 그 안테나 한 칸이 뜨다 말다 그러더래요. 아 돌아버리겠다 진짜 돌아버리겠다. 일단은 기운 내가지고 좀 더 올라가자. 그래서 또 계속 올라갔는데 뭔 이게 에베레스트도 아니고 산이 올라가도 정상이 나오질 않더래요. 그래서 아 이거 뭔가 내가 지금 길을 단단히 지금 내가 잘못 헤매고 있는 것 같다. 다시 내려갈까? 막 어쩔까? 앉아가지고 담배 한 대 피면서 막 고민을 하고 있는데 랜턴이 조금씩 연해지더래요. 라이트 불빛이. 이게 이제 싸구려 랜턴, 헤드랜턴을 차고 있어서 근데 어쩐지 몰라도
랜턴도 이제 곧 수명이 다 하겠다는 시그널을 보내기 시작을 하더래요. 덜컥 진짜 겁이 많이 나더래요. 이때. 근데 이 와중에 앉아가지고 담배 피고 있는데 우리 빈 나무를 목탁처럼 두들기면은 이렇게 목탁 소리가 날 거 아니에요. 근데 목탁 소리는 크고 우렁차지만 작은 걸 때린다고 했을 때 뭐 딸그닥딸그닥 하는 나무 치는 소리가 어디선가 나더래요. 뭐지? 하고 이제 고개를 막 이렇게 좌우로 막 둘러보는데 일단 어두우니까 뭐가 보이진 않는데 저 멀리서 실루엣이 하나가 보이더래요. 사람의 형체가. 뭐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점점 다가오는데 어르신이신데 흰색 개량 한복처럼 생긴 옷을 입고 계셨고 그분이 점점 다가오면서 뉘셔 하면서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되게 놀람도 있었지만 되게 안도감과 반가운 이 감정이 뒤섞인 그 상태로 어르신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이 시간에 산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하길래 한번 올라와 봤다고. 아유 어르신 밑에 바로 마을이 있습니까? 아니 마을은 한참 가야 되고 나는 여기 산중에 오두막도 있어가지고 뭐 밭 같은 것도 좀 관리하고 하는데 아니 산중에서 불빛이 왔다 갔다 해서 간첩온 줄 알고 왔다고. 그래서 아 그게 아니고 쭉 설명을 드렸대요. 이래저래 해가지고 지금 산중에서 내가 길을 잊어버린 것 같다. 그러니까는 아이고 이 사람아 젊은 사람이 산중은 말이야 이렇게 함부로 밤에는 들어오는 곳이 아니야. 무서운 걸 알아야지 이 사람아. 그러니까 아유 어르신 너무 감사하고 혹시 죄송한데 도로 있어가지고 산 거의 꼭대기까지 올라가는 도로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제가 차를 세워놨는데 그 어디로 가야 됩니까 어르신? 그러니까는 저 옆으로 조금만 가면은 뭐 그쪽은 가지 얘기를 하시더래요. 그래서 어르신 이게 조금 어두운데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어르신이 껄껄껄 웃으면서 아이고 산중에 살다 보면은 한밤에도 대낮같이 돌아다니니까 따라오시게나 그러면서 앞장 쓰시더래요. 그래서 살았다 진짜 살았다 하고 어르신 뒤를 쫄쫄쫄 따라가는데 헤드랜턴은 이제 마탱이가 갔더래요. 그런데 헤드랜턴을 켜고 있었을 때는 랜턴이 비춘 곳만 눈이 들어왔는데 헤드랜턴이 딱 꺼지니까 나무들도 이제 보이고 좀 보이더래요. 시야가 산중이지만 헤드랜턴을 내가 켜고 있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였던 거구나. 오히려 랜턴을 끄니까 뭐가 좀 보이네. 그래서 이제 어르신 이제 뒷모습과 어르신 그 뒷발을 이렇게 보면서 이제 터벅터벅 따라서 쭈르륵 걸어가고 있었대요. 근데 그냥 한참 걸어가는데 문득 생각이 든 거예요. 본인이 별을 보기 위해서 왜 오늘 왔나가 생각이 든 거예요. 어제도 아니고 내일도 아니고 왜 오늘 왔나. 삭이라고 하세요. 삭. 보름달, 상현달이 있듯이 삭이라는 달이 있어요. 삭. 삭. 달이 안 뜬 날이 삭이에요. 음력 1일. 오늘은 삭이에요. 삭. 달이 안 뜬 날. 불빛이 있으면 이상한 날. 근데 주변은 보름달이 뜬 것처럼 눈에 보이고 있었어요. 문득 그 생각이 드니까 이상한 거예요. 왜 이렇게 주변이 밝지? 달이 안 뜬 날인데? 그래서 별이 많이 보이는 날인데 왜 이렇게 잘 보이지? 이상한데? 어라 하고 앞을 보니까 아무도 없더래요. 방금 전까지 어르신 이렇게 뒷발을 보면서 따라가다가 그 생각이 문득 들어서 왼쪽 한번 오른쪽 한번 보고 앞을 딱 봤는데 어르신이 없더래요. 산중에서 홀렸나 싶더래요. 진짜 내가 뭐지 홀렸나 하는데 그때서야 아무것도 안 보이더래요. 진짜 코앞에 있는 나무도 안 보일 정도로 완전 칠흑 같은 어둠이더래요. 산속이. 일단 움직이는 거는 조금 무섭고 일단은 그 자리에 좀 주저앉았대요. 무서워서. 예. 다시 담배를 한 대 입에 물고 라이터로 불을 딱 붙이고 이제 핸드폰을 꺼낸 거예요. 주머니에서. 핸드폰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는데 일단은 119까지 전화를 해봤대요. 근데 전화가 연결이 아예 안 되더래요. 여기서 아예 아무것도. 근데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우리가 이런 음영 지역에 들어가게 되면은 핸드폰 배터리가 엄청나게 더 빨리 단대요. 핸드폰이 배터리가 일정 수준 이하로 떨어지게 되면 밝기가 제한이 돼요. 밝기조차 이제 제한이 될 정도로 핸드폰은 이미 배터리가 많이 닳아버렸고 뭐가 보이질 않으니까 내려갈 수도 없고 일단은 주저앉아가지고 핸드폰의 시계는 아직은 보니까 시간을 보니까 3시 반 정도를 가리키고 있더래요. 3시 반이면 길어야 3시간만 뻗시자. 이 자리에 앉아가지고 3시간만 뻗시면은 해는 뜬다.
그러면 내가 섣불리 움직여 다치지 말고 앉아있자. 그래가지고 앉아가지고 가만히 있었대요. 사람을 미치게 만든대요, 산중은. 온갖 소리가 들리면서 사람의 상상을 자극하는데 정말 공포스럽게 짝이 없었다고 그러더라고요, 산중에서. 이것들을 다 막 견디면서 앉아가지고 있는데 이제 해가 뜨더래요. 주변이 조금씩 밝아지는데 와 진짜 막 벅차더래요, 가슴이. 아, 살았다. 내려가자. 일단 아래로 내려가자. 한 2분, 3분 내려갔을까? 저 능선 저 앞쪽으로 보니까는 마을은 아니고 오두막 같은 게 몇 개 지어진 게 보이더래요. 옆에 밭도 몇 개가 보이고. 살았다. 와, 살았다. 막 글로 내려갔대요. 막 내려가니까 아주머니 한 분이 이 이른 막 동이 튼 시간에 거기서 뭘 이렇게 정리를 하고 계시더래요. 그래가지고 아유, 아주머니 하고 인사하니까 아주머니가 깜짝 놀라고 뒤를 쳐다보더라고요. 그래서 아주머니 저 다름이 아니고 산에서 나 길 잊어먹고 죽을 뻔했는데 아주머니 이거 어디로 내려가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이고 심장 떨어진 줄 알았다고. 뭔 소리냐고. 어디서 내려오는 사람이냐고. 그래서 막 설명을 했대요. 어째 이래저래 해가지고 저 위에서 어르신 한 분 귀신도 봤다고 내가. 그랬더니 아줌마가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말라고. 귀신이 어딨냐고. 그러면서 이제 막 얘기를 하다가 혹시 여기 그 길 따라서 제가 받쳐놨는데 거기는 어디로 가야 되냐고 도대체. 그랬더니 아줌마가 거기는 한참 걸어가야 되는데?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길은 있어요. 그랬더니 길이 어딨어. 그냥 여기 사는 사람들이나 방향 잡고 가는 거지. 그러더래요. 그래서 그럼 제가 다시 찾아가려면 아주머니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아줌마가 뭐 자기 차는 자기가 찾아가는 것이지 왜 나한테 물어. 그래가지고 아주머니 좀 한번 도와주십시오. 그러니까 아줌마가 아이고 참말로 자 귀찮게 진짜. 이리 와요. 그러면 내가 저기 금방까지는 갈 테니까 내가 저기서 손 이렇게 알려주면 그쪽으로 쭉 가시면 된다고. 그래가지고 정말 감사하다고. 해가 이제 점점 밝아오니까 확실히 두려움은 많이 없어지고 아주머니를 따라서 이제 쭉 가면서 이런저런 얘기하면서 쭉 갔대요. 무슨 농사 짓고 계셨냐, 이 동네 여기 뭐 마을인 거냐. 그랬더니 뭐 밭 때문에 잠깐 노신 거고. 이거 여기서 주무셨어요?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쭉 걸어가는데 아줌마한테서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 작은 목탁 두들기는 소리가 걸을 때마다. 이 소리를 어저께 그 어르신이 왔을 때도 이 소리가 났단 말이죠, 지금. 네. 그러니까 똘비 입장에서는 갑자기 해는 떴지만 두려움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아줌마한테 아줌마 잠깐만요. 아주머니 걸을 때마다 나는 소리가 뭐예요?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아줌마가 뭔 소리가 난다고 그래? 막 제자리에서 점프를 몇 번 하시더래요. 그러면서 무슨 소리가 난다고? 이거 빨리 나 일해야 돼. 빨리 자네 길 알려주고 갈라니까 빨리 오기나 해. 근데 똘비가 느낌이 너무 쎄하더래요. 내가 지금 혹시 꿈을 꾸고 있는 건가? 그래가지고 자기 손으로 자기 볼따구를 탁 때렸더니 아프더래요. 꿈은 아니고 이거 뭐지? 느낌이 너무 쎄하고 무서운데? 아주머니 내가 분명히 들어서 그러는데 아줌마는 그 목탁 소리 이런 거 못 들었냐고. 작게 나는 목탁 소리. 그랬더니 갈 거요 말 거요 막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일단 가시죠. 가시죠 하고 근데 뒤를 따라가면서 막 생각을 하는데 아줌마가 가는 길을 이렇게 유심히 봤더니 어저께 결국 본인이 어르신을 따라서 가는 방향으로 이 아줌마도 향해서 걸어가고 있더래요. 느낌 자체가 산 능선이나 주변을 봐도 얼추 맞더래요. 그래갖고 아주머니 이 길이 맞아요? 그러니까는 맞아. 얼마나 더 가야 돼요? 조금만 더 가면 나와. 그래요? 참 희한하네. 어저께 그 어르신이 알려준 길도 이 길이었는데. 그랬더니 아줌마가 뭐 귀신이었다면서 뭐 귀신이 길을 알려준다고 그래. 그 무서운 말 좀 그만해. 나 혼자 돌아가는 길에 무서우니까 막 그러더래요. 일단 알겠습니다 하고 한 1분 정도 1분 정도 더 딱 가는데 이제는 그 경사가 되게 가파른 지형이 나왔대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조금 난코스니까 여기만 지나면은 그 자네가 말한 아마 차도 보일 거야. 근데 잠깐만 쉬었다 가세. 그러면서 아줌마가 이제 능선에서 이렇게 쭈그러 갖고 앉았대요. 그러니까 똘비도 이제 능선에 쭈그러 갖고 잠깐 앉아서 담배 한 대 피는데 아줌마가 청각 잠깐만 앉아 있어. 나 소변 좀 놓고 올게. 그러면서 아줌마가 위쪽으로 올라가시더래요. 그래가지고 하고 이제 아주머니니까
소변 보러 가신다는데 그쪽을 보기에는, 고개 돌려 보기에는 조금 예의가 아니잖아요. 아주머니가 한참 푸시럭푸시럭 올라가시고, 똘비가 혼자 앉아갖고 담배 한 대 피면서, 참 살면서 저 변화별 경험을 다 한다 하고 이제 앉아있는데 아줌마가 다시 이제 내려온 소리가 들리더래요. 그래서, 앉아가지고 조금만 더 쉬어. 이제 나도 한 1분만 쉬었다가 같이 이제 바로 이동하게. 그래가지고, 고개 돌리고, 예, 아주머니, 예, 하고 이제 앞을 이렇게 보고, 그냥 이렇게 쉬고 있는데, 아주머니가 이제 내려오고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산이다 보니까 이제 막 그 낙엽 같은 거 많이 깔려있고, 사고작 소리가 나면서 내려오는데, 괜히 느낌이 세서, 아줌마 발소리가 많이 가까워졌을 때, 고개를 돌려서 뒤를 아줌마를 본 거예요. 아줌마가 어금니 꽉 깨물고, 두 손을 앞으로 뻗고 본인을 뒤에서 밀려고 막 내려오고 있는 게 보이는 거예요. 아줌마를 보고 오 하는데 아줌마가 본인을 탁 밀더래요. 근데 여기가 경사가 되게 가파른 지형에서 하필이면 쉬고 있었단 말이죠. 아줌마가 쉬자고 해가지고. 그래갖고 똘비가 밀려가지고 진짜로 한 번 구르기 시작하면 못 멈추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옆에 나무를 잡고 멈췄대요. 바로. 다행히. 딱 멈추고 아줌마를 보는데 아줌마가 눈빛이랑 표정이 너무 무섭더래요. 그래갖고 아줌마 뭐 하는 거예요? 사람 죽어요. 그랬더니 아줌마가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진짜 어금니 깍 깨문 그 표정으로 다시 밀라고 막 달려들더래요. 아줌마가. 본인보다도 머리 하나 반 정도는 작은 아줌마였는데 너무 무섭게 달라드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똘비가 아줌마를 잡고 밀치고 아줌마 다시 달라들고 아줌마가 이제는 옆에 있는 돌까지 집어들더래요. 이게 뭐 이유는 이제 똘비는 모르는 거예요. 왜 지금 이 상황이 있는지 이해는 못 하겠는데 지금 이 상황이 내가 여기서 뭔가를 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죽는구나. 이 생각이 들더래요. 그냥 본능이죠. 아줌마를 일단 있는 힘껏 밀치고 배낭을 벗었대요. 똘비가. 배낭을 벗고 그냥 막 산 아래쪽으로 뛰기 시작했대요. 미친 듯이. 막 뛰어서 내려가는데 아줌마가 살짝 쫓아오는 것 같더니 안 쫓아오더래요. 근데 여기서 이제 멈추기엔 무섭고 주변에 혹시 아줌마가 있으면 아저씨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어가지고 그냥 막 산길을 계속 뛰어서 내려갔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어느 방향으로 가야 길이 나오고 어느 방향으로 가야 민가가 있는지도 모르는데 일단은 뛴 거예요. 그냥 무서우니까. 진짜로 막 뛰어 내려가가지고 이제 막 숨이 헐떡헐떡 차면은 주변을 막 둘러보다가 다시 걷고 쉬다 걷고 그렇게 막 가다가 보니까 얼마나 내려갔을까? 민가가 보이더래요. 되게 듬성 있는 민가인데 한 군데가 보이길래 가가지고 저기요 얘기를 하니까 뭐 아직 해가 안 져서 그런가 농사로 나가셨나 어쨌나 몰라도 뭐 인기척이 없더래요. 그래가지고 문을 한번 열어봤더니 문은 열리더래요. 그냥 대문을 안 잠궈놨더래요. 현관문을. 배낭은 벗어났어도 주머니 핸드폰은 있으니까 들어가서 충전기 있으면 충전기 좀 꽂고 물 한 잔만 좀 제발 먹고 싶은데 이거 들어갔다 도둑으로 몰리면은 이거 말도 안 되는 상황이나 들어가진 말자. 들어갔다 괜히 법적으로 이거는 문제가 생기니까 여기서 좀 기다리자. 그래가지고 집 앞에서 앉아가지고 기다리기엔 또 쩔려가지고 그 집 옆으로 돌아가가지고 담벼락 옆에 쭈글치 앉아갖고 가만히 있었더니 시간이 좀 지나니까 시골에서 타는 사륜 오토바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거 하나 타고 아저씨 한 분이 이렇게 오시더래요. 나이가 좀 많으신. 그래가지고 일어나가지고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를 하니까 아저씨가 빤히 그냥 쳐다보더래요. 저 아저씨 다름이 아니고 혹시 제가 또 얘기를 또 구구절절하게 했대요. 요래저래 해가지고 제가 지금 뭐 몰골이 말이 아닌데 핸드폰 충전 조금만 하고 저 물 한 잔만 얻어먹으면 안 되겠냐고. 그랬더니 아저씨가 우리 집에 물도 없고 전기도 안 들어온다고. 그러는데 이건 제 생각이 아니고 이 이야기를 이제 전해주신 분의 생각이에요. 네. 진짜 시골 인심 좋다는 거 옛날 말이구나. 예. 딱 생각이 들더래요. 느낌이. 주머니를 이렇게 좀 뒤져보니까는 5,000원짜리 한 장하고 1,000원짜리 한 장 주머니에 들어있더래요. 그래가지고 6,000원을 꺼내가지고 그분한테 드렸대요. 저기 막걸리라도 이걸로 한 잔 하시라고. 저기 물 한 잔하고 저 핸드폰 충전만 좀 잠깐 하게 좀 도움 좀 주시라고. 막걸리 한 잔 하시고. 그랬더니 딱 돈 받았고 주머니에 넣더니 들어와요? 그러더래요. 그래가지고 속으로 많이 씁쓸하다 씁쓸해 하면서 이제 따라 들어갔대요. 집으로. 그래가지고 핸드폰 충전기 꽂아놓고 물 한 잔 얻어 먹고 이제 충전기 꽂으니까 이제 전원 들어오고
누구한테 전화를 해야 되지? 하다가 그 매장에서 막둥이가 있었는데, 그러니까 나이가 좀 어린 친구였는데 차를 진짜로 번개처럼 몰고 다니는 녀석이 한 명 있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막둥이한테 전화를 했대요. 그래갖고 난데 저기 내가 지금 핸드폰으로 내 위치 전송 해줄라니까 여기로 좀만 널러 와라. 커브가 나오거들랑 속도를 줄이지 말고 드리프트로 돌아라. 제발 빨리 와라. 내가 너 원하는 밥 한 끼 사주마. 그리고 알았다고 끊고 그 어르신하고 막 얘기를 좀 했대요. 어저께 제가 저 위에서 이런저런 있었고 아줌마는 그 아줌마 뭐냐고 미친 아줌마라고. 내가 저 솔직히 어느 방향에서 내가 솔직히 내려왔난 잘 모르겠는데 이건 참 그 아줌마 사기술하고 이거 막 하면서 얘기를 막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저씨도 아이고 뭐 그런 미친 사람이 어디 있겠냐고. 아이고 이 동네가 그런 동네는 아닌데 우리 동네는 아니라고. 얘기 들어보니까 자네 한참 멀리서부터 왔다고. 네. 그래갖고 이 동네가 그랬다는 게 아니고 진짜 막 얘기를 한참 하고 있는데 이제 그 동생 한참 어린 막내가 도착을 한 거예요. 여기가 거리가 좀 있었대요. 딱 막내가 도착을 하니까는 이제 마음이 좀 놓이더래요, 진짜. 그래가지고 막내가 바로 출발하자. 그래가지고 막내한테 가가지고 야 미안한데 10,000원짜리 있으면 하나만 주라. 10,000원짜리 빌려갖고 어르신한테 10,000원 더 드렸대요. 고맙다고. 왜냐면 물을 한 2-3잔 더 얻어먹었대요. 그 이후로도. 10,000원짜리 한 잔 더 드리고 정말 감사하다고 하고 막내 차를 타고 이제 본인 지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생각을 해봤는데 뭐 이거를 신고를 하고 나발이고 이것도 성립하기가 힘든 게 위치를 알아야 뭘 말을 하든가 말든가 할 거 아니에요. 근데 똘비 머릿속에는 일단은 그 아줌마에 대한 것도 컸지만 내 장비 내 가방 속에 배낭 속에 있었던 그 장비가 그게 얼마어치야 이게 이제 머릿속에 막 맴도는 거예요. 그리고 차는 찾으러 가야 될 거 아니에요. 차는 찾으러 가야 되니까 또 이동을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일단 그날은 편히 자고 다음날 아침에 이제 일 좀 잠깐 보고 막둥이한테 얘기하기는 조금 뭐하고 해가지고 평상시에 알고 지내던 형님이 한 분 계셨대요. 네. 이 형님을 왜 컨택을 했냐면 일반인들 중에서도 뭐 버섯 캐러 다니시고 산도라지 캐러 다니시고 이거 취미생활인 분들 있잖아요. 그런 형님이 한 분 계셔가지고 그 형님한테 얘기를 했대요. 형님 저 산 좀 깊은 데로 갈 건데 형님이 그래도 산 좀 타봤으니까 나랑 좀 같이 한번 가십시다. 그랬더니 형님이 그러자. 가가지고 그러면 뭐 오랜만에 산행이나 한번 해야겠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형님 차를 타고 본인 차인 데까지 도착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네. 본인 차는 그 자리 그대로 잘 있더래요. 아이고 살았다. 형님 여기로 50m만 올라가면은 완전 정상 헬기장이거든요. 형님 한번 그쪽부터 한번 볼래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형님이 얘기는 다 들었으니까 여기서 이제 똘비가 무슨 일을 겪었는지 그래 한번 가자 해놓고서 이제 몽당구 혹시 모르니까 지팡이로 쓸 겸 겸사겸사 산행 다니시는 분은 이렇게 두꺼운 나무처럼 지팡이를 만들어 놓은 걸 또 트렁크에 싣고 계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거 이제 손에 하나 들고 이제 조금 올라가니까는 어저께 본인이 별 보고 놀았던 그 공터 나오고 정상. 이쪽에는 뭐 아무것도 없더래요. 그러면서 형님 내가 지금 우리가 이쪽 방향에서 올라왔잖아요 형님. 내가 지금 분명히 어저께도 이쪽 방향을 내려갔거든요. 근데 아무리 내려가도 차가 안 나오는 거야. 지금은 이제 해가 중천이니까 다시 그쪽으로 걸어갔는데 차가 보여요? 얼마나 가까우면 저 멀리. 말도 안 되는 이런 일이 벌어졌지? 그러니까는 그 형님이 주변을 이렇게 둘러보더니 야 너 저쪽 방향으로 내려간 것 같은데? 하고 이제 그쪽 방향을 보니까 거기가 잡초가 좀 무성했다고 했잖아요. 본인이 내려가는 방향에서 한 45도 다른 쪽 방향으로 풀들이 좀 이렇게 밟혀있는 흔적이 보이더래요. 내가 저 방향으로 내려갔다고? 내가 삐꾸가 아닌 이상 내가 그러진 않았을 건데. 근데 어찌됐건 사람이 뭐 흔적이 있으니까 그 형님 따라서 그 방향으로 내려간 거예요. 솔직히 무섭진 않았대요. 내려가면서 이렇게 쭉 보는데 본인이 한참 이제 내려왔긴 했어도 밤에 내려오니까 느렸을 거 아니냐고요. 한참 내려가고 하다 보니까는 이쪽 방향이 맞는 것도 같고 산세가. 근데 이제 산행을 많이 하셨던 형님은 야 여기 산 진짜 깊다고. 지금 바로 옆까지 지금 차 타고 올라와서 내가 못 느꼈는데 여기 정말 산 깊다. 첩첩산 중이다. 여기 장난 아니다. 이런 데가 있는지 나도 몰랐네. 막 그러시는 거여서 일단은 한번 찾아보자고. 내 거 배낭만 좀 찾아보자고.
쫙 둘이 내려갔대요. 근데 이 형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한참 내려갔다고 해도 산행을 많이 해서 그런가 차 있는 곳까지는 찾아가는 건 일이 아니니까 걱정 말아라. 둘이서 한참 내려가면서 막 가방을 찾고 뭐 하면서 내려가는데 배낭을 찾은 거예요. 배낭을 이제 찾아가지고 그쪽으로 저 멀리 이제 본인 배낭이 조금 원색 계열이었는데 형광색 같은 형광색 이런 그런 거에서 저기 있다 해가지고 둘이서 그 산중에서 용케 찾아가지고 가는데 이게 배낭을 용케 찾은 게 아니고 배낭이 눈에 띄는 곳에 딱 있더래요. 가봤더니 거기가 어느 곳이었냐면은 아줌마랑 똘비랑 쭈그려 앉아갖고 잠깐 쉬었다고 했잖아요. 거기서 옆으로 좀 돌아야 되는데 도는 쪽을 봤더니 거기는 그냥 낭떠러지더래요. 길이 애초에 없던 길이에요, 거기는. 그쪽을 이제 보고 이분도 그쪽이 눈에 들어오니까 산행을 하셨던 분도 훑다 보니까는 거기에 형광색 배낭이 보여가지고 찾은 거고 가서 이제 배낭을 찾아가지고 안에 내용물 확인해보니까 내용물은 다행히 그대로 잘 있고 찾았다 하면서 이제 똘비가 생각을 해본 거예요. 어저께 저녁에 그 흰색 옷 입으신 어르신도 이쪽 방향으로 자꾸 날 데리고 왔고 아줌마도 그렇고 그 아줌마도 그러면 혹시 귀신인가? 아닌데 귀신이 사람을 밀 리는 없잖아. 그래서 형님 지금부터는 조금 무서운데 형님 지금 이 방향 반대 방향으로 쭉 가면은 그 아줌마 있는 그 오두막 같은데 거기 나오거든 형님. 근처 가서 한번 보실래요? 형님이 그러자. 그래가지고 한 가봤대요. 거기까지 갈 생각은 아니었고 멀리서 보기만 하려고. 네. 막 똘비가 뭐 이런 생각을 했대요. 내가 홀린 거면은 그 자리에 가면은 뭐 오두막이 없어야 되고 오두막이 있더라도 완전 쓰러진 이런 오두막이 있어야 되고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갔는데 본인이 봤던 그 오두막이 맞더래요. 사람이 실제로 관리를 하고 있는 오두막. 근데 아무리 옆에 형님이 있다고 해도 다시 거기에 가가지고 아줌마 나와봐 할 용이 안 나더래요. 위치는 알았으니까 오케이 됐다. 여기는 내가 뭐 가서 신고를 하든 아니면은 뭐 내가 몰래 밤에 와가지고 불을 질러버리든 너희 내가 위치는 알았다 하고 형님 일단은 돌아가시죠. 그래갖고 형님하고 이제 다시 형님이 이제 확실히 산행을 하셔서 그런가 길을 잘 알더래요. 그래서 차 있는 데까지 돌아가서 형님은 형님 차 타고 가고 똘비는 똘비 차 타고 이제 본인 지역으로 돌아온 거예요. 장비도 찾았고 이제 모든 게 이제 원상태로 돌아온 거잖아요. 그래서 신고를 하든 하자. 오늘은 늦었으니까 좀 쉬고. 왜 그러냐면 이제 위험하긴 했어도 이제 일이 일단락이 됐잖아요, 현재. 혼자 이제 저녁에 누워가지고 딱 잠을 청하고 이제 자고 있는데 머리맡에서 그 작은 목탁 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거실 쪽에서 걷는 소리가 나더래요. 자다가 너무 놀래가지고 경기를 일으키면서 일어났대요. 불떡 일어나가지고 누구야! 하고 외친 거예요. 그러니까 목탁 소리가 다시 안 나더래요. 그래갖고 일단은 본인 방에 주워들 게 없어가지고 그냥 그 유리컵 옆에 놓은 거 유리컵 하나 손에 주워 들고 방문을 열고 거실 불을 켜고 봤는데 아무도 없더래요. 내가 진짜 무서웠긴 무서웠나 보다. 와 꿈꿨나 보다. 헛소리가 들리네. 아이고 야 닭살 돋았다 닭살. 와 하고 다시 불 끄고 누워서 잠을 청하는데 또 얼마나 잤을까? 또 그 소리가 나더래요. 일어나가지고 이번 욕을 막 했대요. 와, 이번 발 막 하면서 다시 이제 컵 손에 쥐고 문 열고 죽여버린다 하면서 불을 켰는데 또 아무것도 없더래요. 야, 이건 잘못 들은 게 아닌 것 같은데. 이제 잠이 안 오더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시계를 봤더니 이제 한 1시간 반 정도 있으면은 6시니까 한 4시 반 5시 됐더래요. 그래서 잠자긴 글른 것 같고 그럼 컴퓨터나 좀 하다 출근하자. 그래가지고 불 다 켜놓고 컴퓨터 켜고 조금 놀다가 순이라는 분 있잖아요. 순이라는 분한테 쪽지를 남긴 거예요. 알려주신 곳 가서 너무 즐겁게 잘 봤는데 와, 나 거기서 이런저런 일이 있었고 지금 뭐 목탁 소리까지 나가지고 나 진짜 너무 무섭다고 산중에는 진짜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것 같다고 쪽지 하나 남겨두고 다른 이제 뭐 이렇게 관측하는 거 자료들도 좀 보고 하다 보니까 동이 트고 출근을 해가지고 간밤에 있었던 일을 또 이제 영업사원들이 아침에 회의 끝나면은 담배 피면서 수다 떨면서 논단 말이에요. 또 다다다다 수다 떨고 있는데 간밤에 또 똘비는 있었던 일을 또 신나게 얘기를 할 거 아니냐고요. 네. 나 무서워 뒤진 줄 알았다 진짜. 그 작은 목탁 소리 들리는데 막 소름 돋더라 하면서 막 얘기를 이제 하고 있으니까
자기보다 한 10살 정도 많으신 선배 하나가 야, 너 그거 산귀신 붙은 거 아니냐고. 형님은 또 왜 그러시냐고, 무섭게. 뭐 말 같지는 소리 하지 마시라고, 일단락 찍고 내려온 사람한테. 그랬더니 야 임마, 너 그런 거 쉽게 생각하지 마로. 옛날부터 시골에서 어른들이 산귀신 붙으면 뒤진다고 그랬어. 하다못해 가가지고 당집이라도 가가지고 뭐라 붙었나 한번 봐달라고 그래요. 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또 듣고 보니까 또 나쁠 건 없는 것 같고 괜히 또 무섭고 하니까 여기 뭐 아시는 데 있어? 그랬더니 그 뭐 무당 몇 명한테는 내가 차를 좀 팔았지. 근데 그 무당이 뭐 진짜 무당인지 나도 몰라. 막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뭐 그것이 중요하겠어요 형님. 그래도 뭐 깃발 걸어놓고 장사하면 뭐라도 보겠지. 좀 하나 소개 좀 해주시오. 그러니까는 있어봐라 하더니 전화를 몇 군데다 돌리더래요. 그러더니 야 점심 먹고 한 2시 정도에 그 오란다. 내 위치는 알려줄라니까 전화번호랑 가봐. 얘기를 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알았어요 형님. 하고 2시 정도에 이제 갔대요. 그걸로 알려준 당집으로. 당집에 가가지고 보니까는 여성분이셨는데 나이는 이제 본인하고 얼추 비슷해 보이는 그런 여성분이셨대요. 되게 살집이 많으셔갖고. 우리가 또 당집이라는 곳이 참 신기하게 뭐 믿든 안 믿든 간에 들어가면 조금 사람이 숙연해지는 분위기지 않습니까? 막 옆에 재단도 있고. 예. 그러니까 또 괜히 이제 고개 좀 살짝 숙이면서 아이고 제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가지고 그저께 뭐 말 같지도 않은 이런 일을 겪었는데 뭐 그 형님 아시죠? 영업사원 차 구매하셨던 저 같은 사무실에서 일하는 똘비라고 하는데요. 그 형님이 산귀신 뭐 이렇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조금 잘려서 한번 와봤어요. 얘기를 하니까 그분이 아니 뭐 귀신 같은 거 뭐 그런 산귀신 붙고 그런 건 아닌 것 같다고.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러면서 이제 뭐 올해 운세나 뭐나 한번 이제 물어보고 대충 시간이나 때우고 가야겠다. 그래도 뭐 찐인지 짭인지 몰라도 무당이 아니라고 하니까 마음이 살짝 놓이더랍니다. 네. 그 무당한테 사주나 좀 이제 봐달라고 얘기를 하는데 무당이 그 얘기나 좀 더 자세히 해보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좀 더 상세히 얘기를 했대요. 근데 다른 얘기는 쭉 듣다가 배낭을 찾았을 당시를 이제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옆에 이렇게 절벽이었고 배낭을 거기서 찾았는데 막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 절벽 옆에 뭐 다른 건 없었냐고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기억을 막 더듬었대요. 제가 절벽 끝까지는 안 가봤는데 굳이 그게 뭐 인공적으로 만든 건 아니고 자연적으로 만든 뭔가 죄를 지낼 만한 뭐 그런 게 갑자기 좀 뜬금없이 있긴 했어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 터가 이게 보통 터는 아닌 것 같은데 무당이 막 갸우뚱갸우뚱 뭐 혼자서 뭐라고 궁시렁궁시렁 하더래요. 그러면서 이제 똘비는 속으로 생각을 했죠. 또 시나리오 쓰고 있구나 무당이. 이때구나 싶지? 내가 호구나 지금 굴러 들어왔지? 막 이제 생각을 한 거예요. 똘비가. 그러니까 무당이 거기 어딘지 나 위치 한 번만 좀 알려줄 수 있겠냐고. 거기가요. 말로는 위치 설명이 조금 힘들어요. 선생님 얘기를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랬더니 무당이 그러면 내가 경비는 될라니까 한 번만 같이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요. 무당이. 똘비가 머릿속으로 이것 봐라 나 공사 치려고 하는 건 아닌 것 같네. 본인이 경비를 대겠다니 뭐 이게 큰 그림 그리는 건가? 막 이런 생각을 이제 하면서도 찜찜하니까 그러면 뭐 저야 시간이 많은 사람이니까 뭐 선생님이 시간 정하시라고. 그러니까는 무당이 그러면은 오늘은 시간이 늦었으니까 내일 가자. 내일 아침 9시까지 여기로 와라. 알았다고. 나가가지고 이제 그 산행하시는 형님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왜냐면 똘비도 거기를 바로 찾아갈 자신이 없었대요. 형님 죄송한데 형님 내일 바빠요? 이래저래 해갖고 뭐 당직까지 왔는데 무당이 자기가 경비까지 내겠다고 본다고 하는데 한 번만 가봅시다. 나 간밤에 목삭 소리 들려갖고 나 뒤져버린 줄 알았어. 그랬더니 형님이 네가 그렇다 그러면 또 뭐 대신 뭐 술은 한 잔 네가 사겠지 막 그러더라고. 그래서 형님 내가 술만 사겠냐고 가자고. 그래가지고 다음날 아침 9시에 어벤져스가 이제 출동을 한 거예요. 무당 하나 산행하시는 분 하나 해갖고 막상 무당을 옆에서 이렇게 모시고 가는데 아무 말 없더래요. 그래서 뻘쭘한 상황에서 이제 이빨 좀 살짝 털다 보니까 이제 거기 도착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다시 정상으로 해가지고 밑으로 내려가지고 쭉 가는데 무당이 그냥 두리번 하면서 잘 따라오시더래요. 산세가 좀 험한데도. 그러면서 이제 가방을 찾은 곳 근방까지 가면서 제가 혹시나 해서 말한 데가 저기라고. 저기 보시면 절벽 옆으로 해가지고 저게 마치 생긴 게 저기다가 술 한 잔 올려놓고 과일 좀 올려놓으면 꼭 절할 만하게 생기지 않았냐고. 그러니까 무당이
그러더니 그쪽으로 막 걸어가더래요. 그러면서, 여기는, 이거 그냥 있는 거 아니다고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가지고, 그게 왜요? 그러니까 무당이, 일단은 우리 돌아갈까? 그러더래요. 그래서, 말해봐요. 뭔 말인데요? 그러니까 무당이, 일단 돌아가자. 그냥 돌아가서 차에서 얘기하자. 막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돌아서 다시 이제 정상을 찍고 이제 다시 내려가는데, 이제 정상 찍고 내려갈 때쯤 차가 보이니까 무당 얘기를 하더래요. 저기는 도인이 돛 닦던 자리라고 얘기를 하더래요. 그래서, 예? 저기가요? 그랬더니, 저기 음식을 올려놓은 자리가 아니고 저기 사람이 앉는 자리라고. 저기 앉아서 뭐 하는데요? 그랬더니, 우리 무속업을 하는 사람들하고 또 완전 다른 사람들이라고, 저쪽은. 저쪽은 안 건드는 게 좋다고. 근데 사람을 해야 할 건덕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당이. 혹시나 해가지고 봤는데 나는 기도터인가 해서 와본 거거든. 솔직히 얘기를 해주시더래요. 기도터가 이게 기가 세잖아요. 그래서 보통 사람들은 그런데 잘못 있으면은 뭐 헛것도 보이고 많이 눌린대요. 기가 눌려서. 근데 무당분들은 오히려 그런 터를 본인이 기가 막힌 터를 찾으면은 거기서 신발을 올리는 거예요. 그래서 무당이 가보자고 한 거예요. 거기를. 근데 와서 봤더니 여기는 기도터로 쓸 수 있는 곳이 아니더래요. 근데 저기는 확실히 그냥 있는 건 아니다. 저거는 뭔가 도인이 있는 곳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무당이 해주는 얘기가, 여기서 제일 가까운 마을이 어디냐. 그래가지고 일단은 뭐 지도를 좀 봐야겠죠? 하고 이제 지도를 막 본 거예요. 그러면서 이쪽이나 되겠네요. 그러니까 무당이 가보자고. 근데 한참 가야죠. 거기서는 한참 가가지고 이제 마을 쪽 내려오니까 무당이 내려가지고, 네가 좀 돌아다니면서 물어보라고, 마을 사람들한테. 저 산이 뭐 하는 산인가 한번 물어보라고. 나도 궁금하다고. 그래가지고 똘비도 이제 그쯤 얘기를 들으니까 궁금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어르신들 어딨나 봤더니, 보통 어르신들은 이제 농사일 마치고 중간에 점심 식사 하시러 들어오거나 아니면은 나이가 좀 더 많으신 분들은 경로당 같은 데 모여 계시는 말이에요. 마을 경로당. 거기 가가지고 인사하고 이제 물어봤대요. 어르신, 저기 보이는 저 앞에 저 산 하나 있잖아요. 저 봉우리. 저 산이 저게 뭐 하는 산이에요? 물어보니까 어른들은 저 산이 산이지? 얘기를 하더래요. 그게 아니고요. 제가 이런저런 일을 좀 겪었어요. 근데 저 산이 보통 산이 아니란 말을 들어서 한번 어르신한테 여쭤보려고 한 거예요. 그때 어르신이. 몰라. 저건 그냥 산이야. 그래 버리더래요. 어르신, 아무튼 뭐 저는 그래가지고 제가 조만간에 휘발유 하나 받아서 올라가든가 탱크로 밀어버리든가 내가 거기 싹 밀어버릴 거라고. 진짜 나 이렇게 못 산다고 얘기를 하니까 어르신이, 야 이놈시다! 하고 막 화를 내시더래요. 그럼 막 입에 담지도 말으라고. 그래갖고, 어르신 왜 화를 내셔요? 그랬더니 어르신이, 저 산은 가는 곳이 아니라고. 왜요? 옛날부터, 나 어려서부터 어른들이 저 산은 절대 가지 말라고 했다고.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어르신, 말 좀 한번 해주셔요. 얘기를 하니까, 저 산에는 사람을 잡아먹는 귀신이 산다고. 항상 저 산에 들어가면은 나오는 사람 내가 꼴을 못 봤다고. 저기는 꼬박꼬박 사람이 하나씩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나오는 사람도 못 보고 시체도 한 번도 나온 적이 없는 산이라고. 사람은 없어지는데 시체가 안 나오는 산이라고. 저기는 가는 거 아니라고. 그치? 어르신, 저기 사람 오두막에서 살던데요?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아줌마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저 산에서 혹시 사람 만나거들랑 그 사람들하고는 100m 밖에서만 보여도 도망가야 되는 거라고. 저 산은 가는 거 아니라고. 어르신이 갖고, 저기가 정확하게 뭐 하는데요, 어르신? 막 이렇게 물었대요. 이 어르신, 저 어르신, 옆에 어르신 막 물었더니 어떤 어르신 하나가, 저기가 옛날에 큰 도인이 돛 닦으셨던 곳이고 도인이 성불하셨던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그 분을 추앙하는 사람들이 저기에 있는 건 안다. 근데 저 산은 진짜로 내가 어려서부터 나도 내가 몇 명을 봤다. 저 산 들어가서 못 나온 사람들을. 근데 찾지를 못한다고. 저 산은 들어가는 거 아니라고. 자네는 어떻게 알고 도대체 저 산을 들어갔냐고. 저기 위에 길라 있고 뭐 저 위에 뭐 헬기장 그거 왜 없어진가 생각해보라고. 그러냐고. 알았다고. 생각을 이제 차 타고 오면서 생각을 쭉 해보니까 일단 모든 시발점이 순이란 말이에요. 순이.
순이는 저기를 어떻게 알았을까? 일단은 핸드폰을 켜가지고 그 쪽지 확인을 한 거예요. 그랬더니 순이한테 답장이 와 있더래요. 그거 처음 밤에 이렇게 산행해 보셨죠? 그러니까 이렇게 헛것 보고 아마 무서우셨을 거라고, 길 잊어먹었을 거고, 내가 그 생각까진 못했네요. 죄송합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다음 삭 때 저랑 함께 가시죠, 거기를. 이렇게 답장이 와 있더래요. 그래가지고 똘비가 답장을 했어요. 아이고, 그런 말씀 마시라고. 거기 들어가면 못 나오는 산이라고. 내가 그 옆에 마을 어르신들한테도 다 물어봤더니 그 사람 들어가면 못 나오는 산이라고 그랬다고. 그랬더니 답장이 또 온 거예요. 그 얘기해준 어르신 이름 좀 알 수 있을까요? 예. 이렇게 답장이 왔대요. 이걸 보는데 무섭더래요. 이 얘기를 해준 어르신 이름을 왜 물어봐? 그러게. 그래가지고 어르신 이름은 제가 모르죠. 그랬더니 혹시 어떻게 생긴 어르신이 그런 말을 하던가요? 이렇게 또 답장이 오더래요. 그래서 이유를 좀 알려주세요. 그랬더니 아니요, 저도 가서 한번 물어보려고요. 어디에 가면은 그 어르신들 모여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너무 무섭더래요, 진짜. 이거 쪽지를 보는데. 그래가지고 일단은 쪽지를 씹었대요. 그랬더니 쪽지가 계속 날라오더래요. 똘비씨, 누가 그랬냐고요? 누구냐고? 누가 그런 소리를 했냐고? 무서워가지고 일단은 그냥 쪽지 차단. 나갔대요, 그냥. 그리고 이게 차에서 이제 있었던 일이니까 뭐 무당한테도 얘기를 하고 산행하는 형님한테도 막 얘기하는데, 형님도 그 순이라는 사람, 그 사람도 이거 보통 사람 아닌 것 같다고. 네가 애초에 저 산 간 게 별 보러 간 게 아닌 것 같다고. 예. 그러니까는 그 무당이 한참 뭐 생각을 하더니, 저기 너 어르신들이 얘기하는 게 저기 들어가서 나온 사람 없고 시체 발견된 적 없다고 하지 않냐고. 이런 경우가 딱 그거래요. 인신공양. 뭔가를 공양을 할 때는 이렇게 시체가 안 나온대요. 너 아무래도 뭔가 지금 그쪽 일에 관련된 것 같고, 너 이거 그냥 일 키우지 말라고 무당이 얘기를 하더래요. 네가 뭐 아는 친구, 동생, 형님들 데리고 가가지고 저기를 때려 부술 생각도 하지 말고, 어디다가 신고할 생각도 하지 말고, 그냥 조용히 네 가슴에 묻고 살고 저쪽 근방은 가지 말라고. 그리고 밤에 산 다니지 말라고. 위험하니까. 그래가지고 그냥 가슴에 묻고 넘긴 일이 하나 있어서 이제 들고 와봤는데, 이제 이 이야기의 키워드를 제가 돌비님께 보고 말씀드릴 때 이게 이제 빛공의 금지구역이었단 말이에요. 맞아요. 빛공의 금지구역. 예. 이게 빛이 없는 지역인데 왜 금지구역이냐면은 저기에는 빛이 있을 수가 없어요. 예. 사람이 하나 살 수가 없는 곳이기 때문에 빛공의 금지구역인 거예요, 거기는. 빛공의 청정지역이 아니고 그래서 빛공의 금지구역이었어요, 거기가. 예. 그래서 주워 들은 얘기가 하나 있어가지고 뚜껑 형님 통해서 한번 듣게 된 얘기 가져와 봤습니다. 주워 들었다기에는 너무 섬뜩하고 레전드 이야기인데. 오늘 동네꼬마님, 우리 또 동석구님 너무 이야기를 잘해주셔가지고 진짜 어떻게 이런 귀신 장르까지 섭렵을 해버리셨으니 아우 참. 아유, 감사합니다. 네, 생태계가 감사합니다. 파괴가 됐네요, 드디어. 현실 공포 얘기도 많이 있습니다. 네, 현실 공포도 좋고 귀신 이야기도 좋고 다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그냥 이분이 이야기를 하시면 그냥 다 무서운 거고 다 섬뜩한 거예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동네꼬마님께서 정말 또 귀신 이야기들도 많이 또 들려주실 거고 사람이 무서운 또 현실 공포 이야기도 많이 들려주실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빛공의 금지구역에 관련된 어느 산에 관련된 이야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